네, 모발. 네. 야, 역시 뭐 가발은 각 그 뭐 상품들마다 대표 브랜드들 네. 있잖아요. 하이모가 가발 중에선 최고죠? 최고죠. 네, 하이모. 저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혹시 지금 쓰고 있는 게 혹시 왜? 나도 옆에서 와. 가까이서 봐도 잘 몰랐는데 아, 하이모가 티가 안 나더라고요. 땡겨도. 대단한. 땡겨 보실래요? 수영할 때도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자, 너 하나 희생해서 하이모.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또 투자에 관한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주시는 하나증권 김도원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부장님도 그냥 난사야. 다 공격하는 거야 그냥. 네, 자연스럽습니다. 네. 모발. 네. 자,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이 또 난 이제 한번 좀 쉬었다 갈 줄 알았는데 간시고 거의 가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12만 불 돌파를 했죠? 네, 12만 3천 불 찍고 다시 12만 불에 안착. 네, 신고가 경신. 비트코인은 진짜 근데 스테이블이 나와서 이렇게 좀 뭔가 이 비트를 좀 많이 위협하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지도 못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체제냐 보완제냐의 싸움인데 저는 네. 스테이블 즉 안정성. 비트코인 그러면 성장성과 변동성인데 네. 안정성이 부족하죠.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역할.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의 우상향 트렌드는 이어진다. 그래요? 네. 지금도 비트코인이 설령 스테이블들이 아무리 등장하더라도 네.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스테이블을 살 사람들은 이제 안정성을 노리고 이제 가는 거고 네. 비트는 좀 막 많이 더 오르고 싶은 사람 어쨌든 여기도 이제 안정성이 그 코인 중에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비트를 더 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비트를 더 사는 사람들의 심리. 네.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스테이블 코인 사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네. 스테이블 코인 사는 사람들 중에는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적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안정성을 추구하느냐, 성장성을 추구하느냐, 상징성을 추구하느냐가 좀 다를 것 같고요. 저는 비트코인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 비트코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상향, 긍정적인 시각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산다라고 보고 있고 네. 화면에 잠깐 보시는 것처럼 차트 보면서 할까요? 가장 위험한 자산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게 위험이 금융시장에선 기회. 지금도 늦지 않았다. 나 확실히 이게 좀 옛날 사람인가 봐.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게 많이 오르잖아요. 맞습니다. 위험하더라도 뭐가 이렇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나는 예를 들면 뭐 테슬라 네. 이런 거는 뭐 위험해 보이지만 그래도 뭐 내가 탈 수도 있고. 뭐가 또 눈에 보이잖아요. 비트코인은 근데 네.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사실 교환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활용도 측면에서는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산이 트러핏 에셋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게 또 다른 포트폴리오에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뒤에도 네네. 공교롭게 오늘 이것부터 좀 보고 갈까요? 제목이 크립토 위크. 크립토 위크? 네, 이번 주죠. 이번 주가 크립토 위크 주입니다. 뭐하는 위크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하원에서 미국은 양원이 있죠. 상원과 하원. 네. 미국 하원에서 이번 주에 크립토 관련 3개 큰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네. 한국 시각 기준으로 토요일 날 아침까지 크립토 위크 3개의 법안이 다뤄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연일 신고가 경신하는 것도 여기 연장선상에서 있고요. 다만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혹시 크립토 위크가 크립토 피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네. 이것도 하나 생각해내셨네, 그죠? 좀 원래는 진부한 멘트는 그런 거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네. 네, 그런 것처럼 이번 주 크립토 위크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크립토를 더 이상 떨쳐 버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저는 후자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오늘 국장 얘기도 많이 하겠지만 미국의 서학개미들의 관심이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 예탁원 자료인데요.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서학개미들이 주로 샀던 것은 대부분 ETF고요. 네. 근데 ETF를 차치하고 종목만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서클 인터넷은 6월 5일날 상장했기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 이렇게 올라왔던 것이고 뒤에 보면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애플, 팔란티어까지 대부분 M7
빅테크. 네. 그런데 7월달 딱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서클, 로빈훗, 코인베이스, 그다음에 스트레티지, 마이크로 등등을 보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으로 완전히 이목이 이동하고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주에 크립토 위크가 펼쳐지기 때문에 미국 주식 또한 서학개미들은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테슬라 뭐 딴 거 다 제치고 서클이 1등이에요? 네. 종목 중에서. 확실히 이게 좀 용감하고 네. 공부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돈은 진짜 빨리 움직여서 빨리 버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정프로님이 투자 일가견이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돈은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라고 네. 하면 작은 호기심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인생을 바꾸잖아요. 네? 먼저 서클이 좋다 그러면 한번 사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액수라도. 네. 그런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죠. 네. 내가 누울 자리인지 아닌지. 근데 보통 대부분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전 재산을 많이 투자하려고 노심초사하다가 이미 이러다가 한 500% 오르고.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서클, 인터넷 상장했어.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변화야. 아주 작은 액수. 커피값 한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한번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크립토 위크 때 어떤 법안? 일단 지니어스 법안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스테이블 네. 코인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법안은 마련이 됐어요. 네. 그럼 3개 법안이라 그랬는데 또 네. 뭐가 논의가 되는 거예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 지니어스 액트는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기본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2주 전에 화제가 됐었죠. 대부분 이 세 가지 법안이 전부 다 하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원은 다 통과된 상태고 클래리티 법안 이것은 뭐냐면 결국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 크립토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주겠는데 네. 어떻게 완화해 주냐면 미국은 SEC라 그래서 증권 관련된 감독업체 거기가 매우 규정이 셉니다. 네. 잘못 걸리면 거의 빼박이죠. 그래서 크립토를 상품 선물 거래위원회 CFTC 쪽으로 조금 이동시켜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규제를 받긴 받는데 SEC 안에서 받는 게 아니고 상품으로 간주해서 네. CFTC 쪽으로 보자. 그게 중요한 클레리아 액트라는 법안이고 화면 좀 확대 좀 해주시고. 네. 네, 왜냐면 이제 글씨가 네. 또 아마 폰으로 보신 분들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네, 그런 거 있고요. 네, 이런 게 여기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안은 CBDC. 네, 네. 오늘도 뒤에 다룰 연준. 네. 디지털 화폐에 연준이 계속 한 달에 끼려고 그러는데 발행 주체로서 네. 연준의 규제에 제한을 거는 법입니다. 안티 CBDC. 그러니까 연준이 모든 것에 해자는 아니라는 거죠. 중앙은행 하지 말고 민간에서 하도록 해. 약간 맞습니다. 요런 맥락이네요. 정확하죠. 그리고 세 번째 지니어스 액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입니다. 네. 기존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을 했을 때 이 스테이블 안정성을 담보하는 준비금을 법정화폐인 달러와 국채만 사라. 근데 네. 국채 중에서 93일 이하, 그러니까 단기채만 사라. 네. 그래서 이게 1대1로 준비해라. 100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100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라. 네. 1대1 준비금 의무화. 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어디가 하이라이트냐면 이겁니다. 주식시장 포인트. 아래에 있는 거. 자, 클래리티 법안과 안티 CBDC 법안은요.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의 활성화예요. 미국 내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업자들이 네. 규제를 좀 덜 받게 아니면 연준의 간섭을 조금은 덜 받게 네. 만드는 법안이고 이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돼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글로벌리 법안이에요. 네? 이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적용시키지 못할 거 아니에요. 못하는데 기준적으로 달러 베이스 법안이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겁니다. 한국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지니어스 액트에 준하는 형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전혀 상반되게 지니어스 액트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맞이해서 일부 수정할 수 있겠지만 큰 궤는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니어스 액트는 흔히 미중 패권 경쟁에서 네. 디지털 자산 쪽에 미국 주도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그런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하원에 들어간 법안 중에 네. 다 통과된다 그러면 오히려 비트코인의 우상향 가능성은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제가 크립토 씬이라는 말씀을 가끔 드릴 텐데 웹3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크립토 씬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들이 볼 때는 세 개 중에 하나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지니어스 액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근데 진짜 바보 같은 질문 짧게만 하면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은 네. 내가 10,000원으로 10,000원 사는 것 같은 거잖아요. 네. 나 그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 하다못해 10,000원 사서 이게 20,000원, 30,000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데 네. 스테이블 코인은 10,000원 내서 10,000원어치 사는 거잖아요. 네. 그게 더 오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거는 왜 사는 거죠? 환전편에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 중에 아니 이거 신용 창출 효과도 없고 그냥 1대1인데 종이 화폐 갖고 디지털로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심지어 종이화폐도 아니야. 왜냐면 우리는 종이화폐를 안 쓰니까. 아, 그렇죠. 이미 신용카드가 다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이게 네. 무슨 상관이 있냐? 네. 그 조삼모사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그 시작인데. 네, 기존에는 네. 안에 비트코인을 하나 했을 때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에 대한 불안정성, 네. 본질 가치에 대한 우려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네. 안에 가치를 상당 부분 스테이블하게 안정성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한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시장 창출 효과가 있겠죠. 지금 당장 모든 거를 새로 나타나는 태동하는 이 산업에서 신용 창출도 은행만큼 기능을 주고 준비금도 살짝 준 다음에 80%를 계속해서 유동성으로 굴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나먼 내다보는 기대인 것이고 하지만 지금 시작 단계에서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대1이라 하더라도 거래의 평이성, 용이성 등등의 밸류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네. 이 가격도 스탁처럼 딱 1달러에 1,000원으로 패그되어 있는 듯한 모습이지만 밴드로 움직입니다. 약간씩 움직이죠? 근데 그거를 현재 현금 그러니까 화폐 가치를 넘어서거나 그게 밑돌거나 이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스테이블이니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 기본적으로 달러의 신뢰도를 좀 더 특화시키고 고착화시키고 단단하게 하는 용도이고요. 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갑자기 트럼프 세상이 와서 네. 이렇게 속도를 내는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프로님 좀 말씀드리면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신용 창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 파생적인 작용이 크냐에 대한 우려심이 여전히 많은데 네. 그런 것을 다 아는 미국이 이걸 왜 서두를까의 첫 번째 경제적 시사점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국가의 차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겠어요. 일단 미국은 채권 사주고? 채권을 사줄 수 있는 거. 네. 그러면 그걸 민간 사업자들이 어떤 이득을 갖고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는지를 아직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인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 저는 만약에 민간 사업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을 때 예컨대 아마존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네. 아마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는 할인권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겠죠. 네. 쓰기 시작하는 활용도를 만드는 건 민간에서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이걸 너무 많이 쓰게 됐어요. 진짜 많이 쓰게 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활용처를 만드는 거.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지금 단계에서 아무도 안 쓰는데 이거 스테이블 코인 있어봐야 뭐 하냐라고 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다른 코인하고의 교환하는 용도 요밖에 안 쓰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태동 단계라는 걸 꼭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미래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4, 5년 동안 이 어둠의 세계라 그럴까요?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미 그렇게 다 행해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수면 위로, 제도권 네. 위로 편입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게 왜 중요하냐? 규제를 받죠. 네. 하지만 기관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진다는 네.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미 달러 베이스의 테더라고 하는 아니면 서클이라고 하는 이 테더 베이스가 글로벌리 규모가 또 엄청 났었어요. 근데 이미. 테더는 국적이 애매하죠. 테더는 글쎄요, 뭐 바이낸스를 비롯해서 중국 국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네, 어쨌든 미국은 아니다라고 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많은 분들이 크립토 위크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크립토가 중요하다. 또한 이 크립토 위크를 미국이 이러한 여러 가지 어폐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가라고 네. 보면 저는 트럼프 노믹스의 연장선상으로 봅니다. 그 트럼프노믹스는 뭐예요? 트럼프와 이코노믹 정책의 합성어. 예. 네, 관세, 감세, 규제 완화.
지금 관세 8월 1일까지 서한을 보냈죠. 네. 이 서한 보낸 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미 협상은 끝났다고 봅니다. 협상이 끝났다고요? 네.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서한이 이미 협상이에요. 아, 이렇게 부과하겠다. 아, 그게 결론이다? 거기에서 각 국가들이 미치는 영향은 뭐냐면 좀 적게 우리의 사정을 감안해 주세요. 네고세이션, 협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안 되면 그대로 마침표 찍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건 뭐냐면 더 이상 질질 끄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타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8월 1일 날 이런 불확실성에 어느 정도 기간에 쉼표 비슷한 마침표가 찍혔다는 게 주식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네. 왜냐면 이게 연말까지 갈지 내년까지 갈지 모호한 측면에서 네. 2017년도에는 미국과 중국이 암묵적인 협정 합의를 했다면 지금은 서한을 보내서 네. 사실 서한은 일방향적인 구속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아니, 미국에서 관세를 뭐 그렇게 매긴다고 하면 뭐 별 방법은 없는데 네. 미국이 만약 그렇게 관세를 매기면 이게 특정한 나라나 특정 상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뭐 모든 상품에 모든 나라들한테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한 30%뭐 네. 비싼데 50%. 상호관세. 그러면 미국 국민들이 그거 버텨낼 수 있습니까? 미국 국민들의 일부는 버티고 일부는 버티지 못하겠는데 네. 그거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왜냐하면 그러한 일생활의 불안함,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네.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얻는 게 좀 더 크다라고 하는 셈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책에는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네. 요즘 어디 다니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빛과 어둠이 있는 네, 것처럼 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정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를 좀 쪼개 볼까요? 관세를 매기면 상품 쪽에 매기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은 전반적으로 70% 이상의 서비스 기업이고요. 예. 네, 실제 오늘 밤에도 CPI 발표되겠지만 CPI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할 거예요. 0.3% 정도 전월 대비. 왜 그렇게 되냐? 기본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기본적인 사항에서 일부 한 30% 정도의 기여를 갖고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하느냐는 또 다른 여부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향이 있긴 해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네. 국가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그것도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부채에 대한 문제. 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먼저 우선순위에서 부채 문제가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것은 그의 아젠다였고 실제 8월 1일로 기한을 못 박았다라는 게 우리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처럼 이코노미스트로서 나왔을 때는 이제부터 또 다른 썰을 푸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정책적인 기대이고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실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지금부터 나타난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후생은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이 훼손될 것이다라는 게 이코노미스트가 보는 전망이었고 네. 하지만 주식 입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됐느냐 온 오프냐 놓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첫 번째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감세이죠. 네. 감세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 통과됐습니다. 네, 감세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세와 감세와 규제 완화가 일방향으로 와야 되는데 어떤 규제를 풀어야 될까요? 미국에서 풀어야 될 규제가 엄청 많습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도 저희 하우스에서 퀀트 애널리스트 나와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금융주가 엄청 좋아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왜냐하면 규제 완화의 1등 공신 수혜주죠. 그래요. 네, 규제 완화가 되면 미국의 금융주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브로커리지 서비스뿐만 아니고 아이비들의 비즈니스가 엄청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 수많은 규제 중에서 저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문제 때문에 미국의 정부 부채 문제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완화가 특히나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36조 달러입니다. 부채가. 네. 네. 이거는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앞으로 20년 동안 이거 부채는 못 갚습니다. 못 갚아요. 네. 네. 근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어마어마한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갚을 생각이 없는 없어요. 거예요. 네, 우리는 부채를 보였을 때 이거죠. 2012년도에 미국이 잠깐 신용등급 강등되면서 부채 때문에 고생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상황이 뭐냐면 서프라임을 이겨내고 얼마 안 됐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서프라임 위기를 정부 부채를 썩여서 정부의 지출로서 이겨냈는데 네. 생각보다 부채가 많다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부채가 많으면 적정 부채 즉 갚는 것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유동성 시대에 미중 패권 경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부채를 안 갚는다고요. 그러면 부채를 안 갚으면 어떻게 되냐? A에서 B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부채 이전. 네. A가 힘들면 B로 이동시켜주면 돼요. A는 어디고 B는 어디예요? 정부에서 민간으로. 맞습니다.
이조 기자가 엄청 또 수가수가 놀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에서 민간으로 아니면 미국과 우방국이라고 치부했었던 중국 중심의 국가들에서 네. 또 다른 국가들로 치환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가장 큰 자금 이동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채 정부가 빚을 이렇게 지고 있는데 네. 그 빚을 어떤 방법으로 떠넘기는 거죠? 요겁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를 누가 많이 들고 있냐? 지금 미국의 국채는 중앙은행하고 일부 국가 단위에서 소유를 네. 하고 있습니다. 이미 홀딩스라고 해서 점유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한 5년 사이에 3위까지 내려왔죠. 원래 부동의 1등이었죠. 네. 네. 그 자리를 일본이 꿰차고, 영국도 올라왔네요. 네. 영국도 꽤 꽉 차고, 최근에 영국과의 발빠른 무역 협의도 여기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을 쭉 보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업체가 이미 한국보다도 많습니다. 탑 20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네. 전 발행사들을 다 합친 거예요. 맞습니다. 어. 네, 일부 발행사들을 합친 것이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만에 들어서 이번 주에 네.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고 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2028년도 3년 뒤에는 2조 달러만큼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2조 라고 맥킨지뿐만 아니고 각각 IB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8배 정도 미국 국채를 더 많이 민간이 소유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민간이 국채를 엄청 많이 사요. 네. 그러면 미국은 계속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 설마 디폴트 선언을 안 할 거고 네, 네. 계속 그 이자는 감당할 수는 있어요? 네. 아, 갚을 그래요? 생각이 없으니까. A는 B에게, B는 C에게, C는 D에게. 아 새로 국채 발행해서 계속 이자 주면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하고 스테이블하게 안전하게 패그돼 있으니까 계속 살 겁니다. 그 채권을 네, 우리 셋이서 돌려가면서 계속 살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냐? 딱 하나입니다. 스테이블이 담보대의 요청 깨집니다. 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액트, 즉 지니어스 액트는 준비금을 1대1로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셋이 그렇게 계속 미국 국채를 평생 한 30년 동안 이렇게 하나하나씩 서로 사다가 네. 한 3, 40년이 지났으면 야 이쯤 되면 스테이블은 진짜로 안정적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한 5%포인트 아니 10%포인트 준비금을 1대1이 아니고 1대 0.9 정도로 낮춰주면 준비금 태환을 생기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게 또 다른 1980년도 이후에 그때가 떠올라. 그러니까 금을 우리가 기축으로 하다가 금태환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패권을 늘려왔던 그 과정이 네. 지금 다시 일어나는 건가? 다시 일어나고 있고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 지니어스 액트는 글로벌리 법안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네. 금태환, 금 하나 갖고 오면 미국이 사모수당 1달러로 바꿔줄게 등등. 네. 그 기준을 누가 정했죠? 미국이 정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정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 어떻게 정하는지 잘 봐서 그렇게 갈 거라는 걸 잘 예측해서 그 사이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지 요걸 이제 연구하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입장에서 그러니까 큰 대서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하냐라고 보면 네. 약간 시각이 작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관련 업종들 그리고 관련 자산들이 뜨고 있죠. 그게 투자 포인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산업의 끝 상황에서 무엇이 과연 우리 경제적인 시사점이냐라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지금 미국도 좋고 한국도 3,200포인트를 꽤 사수하고 있고요. 멀티플이 여기서 좀만 올라가면 금방 3,400포인트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모든 거의 근저에는 유동성 국면이라는 게 깔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흔히 유동성 그러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SNR을 낮추고 등등등 QT를 종료하고 중단하는 것을 종료하고 등등등 있겠으나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도 미국채에 대한 유동성이 네. 전 세계로 풀리는 것이다. 그래서 뭐 통계를 갖고 왔는데 글로벌 유동성과 코스피 지수는 한 2개월 정도의 선행을 갖고 우상향한다. 파지티브 콜레이션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 여전히 스테이블 코인은 주식시장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관련 테마 종목이 움직이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지수 자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과연 비트코인만 오르는 게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요 부분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스테이블 코인 만약에 월마트에서 발행하면 예를 들어 월마트 입장에서는 야 비자 결제망 안 써도 되니까 네. 한 2, 3% 정도 이득 남잖아요. 네. 그 중에서 2%만 그럼 우리가 너희 할인율 다 적용해 줄게 하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럼 네. 많은 사람들이 월마트 스테이블 코인을 쓸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월마트 같이 이제 목적이 있는 기업 말고 네. 그냥 일반 민간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수익을 과연 벌게 되는 것이냐. 네. 국채 이자 이상의 무엇이 있느냐. 네. 그게 좀 궁금해요. 근데 그게 왜 이상 무엇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굉장히 이 기업에 대한 높은 멀티플을 줄 때에는 네, 네. 이 기업이 앞으로의 성장률이 네. 기대된 성장률이 대략 30%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멀티플, 네. 40%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멀티플, 네. 이걸 제시하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국채 이자가 그들의 수익원이라면 네. 걔네는 3%, 4%로 수익이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더 높은 멀티플을 못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규모 경제가 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기업의 멀티플을 우리가 어떻게 네. 높게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익이라는 게 뻔히 딱 보이는데 네. 네. 국채 네. 이자가 이익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네.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 했었는데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EPS 곱하기 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익 곱하기 멀티플인 것이죠. 이익이 정체되면 지수가 안 오릅니까? 퍼 때문에 오르죠. 네. 네. 그리고 멀티플이 올라가면 멀티플이 정체되더라도 이익이 증가하면 오르는 겁니다. 네. 즉 곱하기 싸움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도 결국 지금은 이 마진 자체가 국채 금리의 유동이 있겠지만 결국 정해진 거 아니냐 이 네. 스프레드가 네. 결국 빌리는 거와 주는 것의 그 스프레드 싸움이니까 네. 그러면 결국 규모가 n이 계속해서 커지지 않고서는 네. 커진다 하더라도 엄청난 멀티플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는 요 딱 하나의 지금의 비즈니스에 국한되었던 네, 네. 것이죠. 이 비즈니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 창출 효과가 과거에 지난 2, 3년 동안 언더그라운드에서 있었던 것처럼 네.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수많은 비즈니스도 형성됐었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금지시켰지만 네. 그래서 여전히 멀티플에 대한 기대감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말씀하셨던 이 것처럼 코인을 담보로 또 다른 무엇인가가 일어나게 됐을 때. 이미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3, 네. 4년 동안 해왔었죠. 네, 상당 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그런 게 해왔었고 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스테이킹 같은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일단 금지하고 있죠. 네네. 시작이니까. 근데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럼 이 발행업체, 미국은 발행업체가 되게 중요하고 한국은 발행보다는 유통 결제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네. 발행업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저는 발행업체는 내수 싸움일 것 같습니다. 내수 싸움이죠. 왜냐하면 얼마나 나의 고객들이 많이 쓰는가.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내수가 큰 국가와 큰 시장 사이즈의 발행 코인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밸류에이션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우리에게 기회는 뭐냐? 흔히 얘기하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의 코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라는 코인이 발행된다면 네. K라는 코인을 전 세계에서 많이 쓸 수 있을 그 시나리오 그게 필요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저희 주식시장 저희 여의도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K 컬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네. 거죠. 네. 네. K팝 넷플릭스도 움직이는데 그 관련된 건 우리 K 코인으로 사게끔 만들면 예를 들어 진짜 네, 맞아요. 네. 그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BTS 굿즈는 네. K 코인으로만 살 수 있어요. 네. 대신 할인해 줄게 그러면. 네. 아, K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아니, 그렇게 만들면. 만들면. 아, 하자고. 와인 아시죠? 네. 그러면 아마 지금- 서클에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 준비금에 네. 국채 말고 K 코인도 어떻게 전환해 갖고 좀 넣어주면 안 될까? 맞아요. 그 정도 그런 아이디어 내시는 분도 계세요.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 궁금증은 뭐냐면 두 번째 궁금증 할 시간이 있을까 봐요. 없어요? 너무 아쉽다. 그냥 넘어가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질문이 뭐예요? 질문만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럼 국채와 국채를 준비금으로 발행된 코인이면 네. 이거랑 기존에 있는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뭔 상관이냐? 아, 뭔 상관이냐? 네. 왜 이걸 많이 쓴다고 얘가 올라가냐?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살 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업비트라는 글로벌리 경쟁력 있는 거래소를 갖고 있고 빗썸이라는 거래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이거를 꼭 테더를 통해야 되지라는 퀘스천이 있는 거죠. 네네. 왜냐면 원화로 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원화로 사. 네, 우리는 원화로 사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위안화로 못 사죠. 네. 아. 네. 사실은 접근성이 좀 다른 거죠. 네. 네. 그래서 접근성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이 나중에 가시죠. 네. 네.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실생활 이미 원화로 사고 있으니까요. 네. 아마 이렇게 이제 관심 많은 것도 결국은 나중에 나 은퇴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아마 이 걱정 때문에 이주호 맞아요. 기자도 굉장히 뭐하지? 걱정이 어떡하지? 많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은 은퇴 파이어 요거 바라시는 분들 지금 하나 자산 운용에서 하나 원큐 ETF 요거 하나 사시면
파이어 잘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네. 강의. 이거 이제 유료 강의인데 뭐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원큐 ETF 사시면 되죠. 네, 하나 원큐 ETF 요걸 이제 한 줄에도 사시면 이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지금 영상 더보기 링크 눌러 보시면 조기 은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얼마가 필요하고 나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가 이렇게 좀 보이실 거거든요. 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김도훈 부장님과 함께 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여러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화요일마다 오시기로 했으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도 인사드리고 이제 오프닝벨 라이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요즘은 오프닝벨 라이브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계속 장이 좀 좋다 보니까 오, 네. 네. 오늘도 좋은 장 분위기 이어가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